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앞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뉴욕 증시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술주뿐만 아니라 믿었던 유통업계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된 건데요.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반짝 상승을 보였지만 뉴욕 증시 상황을 살펴보니 오늘 우리 증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매매 시그널 제대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지수 역시나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93% 낙폭을 키우면서 2,575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2.20% 조금 더 하락폭이 큽니다. 852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상 체결 지수까지 좀 살펴봤는데 역시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 증시. 오늘은 어떻게 매매 시그널 잡아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 군단과 함께합니다.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 윤정식 부장님까지 함께하시면서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대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전에 매매 시그널 미리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자세한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간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하락 견인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타겟이 또 이제 소매 업종에 대한 부분의 부진 그리고 인건비 부담에 대한 비용들의 압박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섹터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제 하락폭이 그간 높았던 IT 섹터는 4.7% 높은 하락폭을 나타냈고요. 이례적으로 이제 소비재 섹터가 6%가 넘게 모두 하락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지난 2년에서 가장 일일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던 하루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일 날 다가올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최대로 높아진 상황인 만큼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기업들의 순이익 감퇴 부분들을 굉장히 상당 부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전일 파월 의장이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매파적 발언이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공포성을 더 자극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로 또 영국이 또 4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9% 높은 수준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40년 만에 또 최고의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또 나타내는 부분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압박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최근 목표에 대한 부분들의 하향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기업을 비롯해서 이제 각 이머징 신흥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증시에서는 굉장히 악재의 요소로 지금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발표했던 지난 4월 주택 착공 지수는 172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0.2% 하락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활성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건축허가 건수도 182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3% 넘게 하락을 했다는 점을 소개드린다면 최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재 가격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이 기업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최근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주택 가격에 대비했을 때 전월 대비 0.3% 후퇴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 최근 투자 시장에 대한 열기보다도 오히려 방어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채권 이자가 굉장히 많이 하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어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부분들에서 피크아웃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릴 시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연준에서는 6월과 7월 모두 이제 0.5% 가까이 높은 빅스텝을 연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서는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EIA에서 발표를 했던 주간 원유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점들이 증시에서는 또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변동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 이제 채무 이행을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달러와 루블화를 통해서 채무 이행을 할 예정이다, 디폴트는 없다라는 부분들의 의견을 발표하게 되다 보니까 현재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일시적으로 루블화 결제에 대한 부분들의 유예 연장이 없다라면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갈등들도 다시 한번 고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증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혼란한 시장 속에서 이제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상반기 경제 전망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는 이제 4.2%가량 상승할 전망이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발표를 했을 때는 이제 1.7% 수준의 약소한 물가 상승을 예견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불과 5개월, 6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높은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물가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2% 수준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은 4.2%까지도 높은 수준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소비자 물가가 4.2%까지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이 국내에 확산될 경우에는 이제 자재 수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 17일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했던 빅테크와도 마찬가지로 연기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는 이제 유가 부분이 $109로 이제 지난 화요일에 대비했을 때는 소폭 후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EIA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마찬가지로 재고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반면에 오히려 이제 재고 감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 감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 부분들의 일부 제한 노선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를 유의하시면서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방어 전략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9일 목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걱정이 좀 앞서는 하루인데요. 예상 체결 지수도 체크를 해봤을 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하루입니다. 관련돼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오랜만에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오늘은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살펴봤던 이유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인플레이션 이슈 부분에서 아무것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없는데 뉴욕 증시 상황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던
반면 오늘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현재 뜬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2,568포인트 선에서 약 2%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2.50% 약간 더 하락폭이 더 크네요. 8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는 만큼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지수 하락 출발을 합니다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쓰리네요. 네, 지금 현재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늘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승에 따른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오늘 오전장만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전 업종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게 섬유, 서비스, 운수창고, 화학인 거 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매물 소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올랐던 업종 위주로의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오늘 펼쳐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통신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상승폭은 아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낙폭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KT가 1.52% 하락, 그리고 LG유플러스 1.15%, SK텔레콤이 1.53%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난방공사 0.29% 하락, 서울가스가 0.78%, 삼천리가 1.06%, 인천도시가스가 1.44%, 한국전력이 1.55%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시장 대비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상승을 보여준 게 팜스코가 10.19%의 강한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팜스코 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71억을 좀 발표했죠. 작년 대비해서 어떤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손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적자 전환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 게 바로 이제 좀 약간의 좀 아킬레스 건이었는데,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유지했던 점에서 봤을 때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팜스코 외에 대부분의 그 음식료 업종들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 업종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통신업종이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코스피 업종에서는 시장들을 강한 모습 보여주다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종목 많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이 세종텔레콤, 인포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보합세를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나이스정보통신이 0.7% 하락, 한네트가 0.99% 하락, 한국정보통신 1.27% 하락, 와이어블이 2.1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을 지금 현재는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없어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은 이게 기타 제조업체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가 26.64% 같은 경우로 지금 상승폭을 지금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죠? 손흥민이 소속된 이 토트넘
그 토트넘 구단주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IP 라이센스 계약이 얘기가 들려왔죠.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 다른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제 컴퓨터 서비스, IT 부품주들이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시노펙스가 1.44% 상승세, 컴텍이 0.69%, 그리고 성우전자가 0.57%, 그리고 파트론이 0.45%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이 전장형 카메라 쪽에서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갤럭시 그 A 시리즈의 광학식 지문인식 그 모듈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 올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850억 이상은 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많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들을 강하다는 것보다도 시장들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뭐 남아토건이 1.12% 하락, 대원이 1.23% 하락, 국보디자인이 1.6% 하락, KH건설이 1.67%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잠깐에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대부분의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들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47% 하락, LG에너솔루션이 1.83%, SK하이닉스가 2.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2.89%, 그리고 카카오가 2.66%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성장주들도 오늘 좀 그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벤이 2.56% 하락, LNF가 1.29% 하락, 그리고 셀트라이스케어가 2.32% 하락, HLB가 4.21%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3.36% 하락, 펄어비스가 2.58%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 그나마 상승세로 좀 보여주는 게 어제 말씀드렸던 LX세미콘이 0.15%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저 LX세미콘의 그 반도체 쪽에서의 LX 그룹 자체가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그 합병과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텔레칩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대주를 진급하면서 본격적인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살펴봐주고 계십니다. 관련돼서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BH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이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호조가 되면서 그 전에도 제가 뭐 관련됐던 LG 이노텍도 시장 대비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BH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폰의 기존 모델 대비해서 이 카메라 성능이 향상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떻게 보면 아이폰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폴더블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모듈도 그렇고 이 무선 충전 사업 부분에서의 인수를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모품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2분기 실적은 약간은 1분기 대비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쪽은 해외 쪽에서의 그런 그 예상했던 판매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좀 낮게 나왔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가시성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클래시스 오늘 좀 저가에서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업사부님께서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GS 글로벌 어제 오후에 최저점에 만약에 사서 고가에 팔았다면 6%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저희가 이것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늘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도 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들께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들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또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시장 자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급락이 됐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 부진한 기업들이 월마트에 이어서 오늘 타겟이라는 어떤 종목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급락이 왔지만은 추세로 보면은 하단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양상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약세로 출발이 좀 됐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정시성이 좀 해당이 됐고요. 잠시 이제 거래소 다우존스하고 현재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이제 그어 보면은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제 그어 보면은 이 하단선에서 추가 하락까지 왔던 어떤 상황에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다시 한번 깨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 어떤 단기 바닥 5일 주기 사이클로 보면은 오늘이 이제 4일 현재 상승했다가 하루 급락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주말에 급락에 대한 반등이 좀 주어지고 월요일 날 방향성이 상승으로 좀 접어들면은 단기 쌍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도 약간 추세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 연결한 추세선, 그거 보면은 이 추세 이탈이 됐다가 저항을 맞고 좀 밀리는 양상이 돼서 약간은 불안한 어떤 흐름이지만은 보통 현재 다우존스와 같이 5일 주기 쌍바닥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 4일에 대한 상승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속임수 운봉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데 뭐 큰 폭의 운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지만은 현재 뭐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뭐 상황은 약간 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입들이 좀 일어날 걸로 보고 최근에 현재 거래소 코스닥의 어떤 흐름들이 약간은 선행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 현재 어느 정도 지지를 좀 해주면서 반등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증시처럼 큰 폭락은 면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좀 그 중시했던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처럼 한국 증시가 맥없이 무너지는 부분들은 현재 아니고 분명히 1분기 실적 호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미증시는 반대로 실적 악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난 것들이 좀 약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커스로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흐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 한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속 현재 장중에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3일 운봉의 상단을 현재 다시 한번 재돌파 조짐 때
이때 제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2단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N자형 모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큰 폭에 대한 상승, 어제 상한가에서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이 18% 정도 좀 나와주고 좀 있는 상황이 좀 되는데, 오늘 많이 나와주고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나와지면은 현재 음봉 뒤에 양봉 3개 이제 적산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 정도의 현재 차익 실현 현재 관점에서 접근해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회에 맞춰서 오늘 현재 음식료 업종, 그다음에 이제 사료업종, 대거 강세 종목을 보이는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 하나 현재 보면은 팜솔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팜솔이라는 종목군도 제가 이제 자주 언급을 좀 드린 종목군 중에 해당이 되는데, 후발주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한탑이 21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줬던 것처럼 현재 팜스토리도 약간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은데, 현재 한탑 같은 어떤 경우에는 바로 올라갔지만은 현재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흐름이 있어서 여기서 5일주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탄생 파동의 어떤 양상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연해주에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합니다. 아직까지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해석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종목이 이제 HLB입니다. HLB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오늘 큰 폭에 대한 상승, 최근에 연달아 큰 폭의 상승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HLB 글로벌만 비록 많이 저점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제 상한가에 의해서 오는 현재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장중에 좀 조정이 오면은 현재 그 접근을 해도 되는데, 이 61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석임순봉을 형성을 하고 올라갈 것을 좀 대비해서 이제 분할로 장중에 급락이 조정이 오면은 분할로 이제 접근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현재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오 전체 대장주로서 현재 상당히 흐름이 좀 좋은 부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급락 조정이 오면은 HLB 같은 경우는 접근을 좀 해도 좀 무방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 흐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좀 있는 상황이 됐는데, 현재 그 전체적으로 이제 호재를 동반한 가운데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전체 LNK 바이오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척추 임플란트 제품인 테스락 TM을 미국에 첫 수출을 했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런 양상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용솟음 치는 어떤 흐름들인데,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좀 됐던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25% 정도 올라와줬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한번 큰 폭이 오거나 아니면은 오늘 양봉에 내일 정도 조정이 오면은 현재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상당 부분 좀 탄력을 보이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염탑 메탈, 현재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현재 연달아 올라주고 있습니다. 서염탑 메탈.
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제일 먼저 빠르게 반등하는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상황 현재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양지수 2%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김성남 업사부님 모십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GS글로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안겨주신 종목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지수 하락 출발을 하면서 지금 하락세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자, 어제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해보신다라면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죠. 근데 이제 되려 제가 아침 이제 9시 20분 이제 30분 돼가는 요 시간이 사실은 변곡을 많이 주는 시간대입니다. 시간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안타깝지만 저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시장 하라고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일단 얘기를 드리는데 어제는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분명히 이제 어제 설명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0일 이동 평균선 부분도 와서 저항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바로 뭔가를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조금은 눌러줄 텐데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어제까지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것 같아요. 좀 공교롭게도 오늘 어쨌든 제가 예측한 부분이 좀 예상대로 가버려서 좀 시장이 조금 생각보다 더 많이 세게 눌러지는 그런 하락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지난 달에도 계속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5월, 6월, 7월 달까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를. 그리고 아마도 이 하락의 저점이 언제쯤 잡힐까라고 한다면 예측하기 매우 어렵겠죠. 매우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다음 FMC가 지난 다음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6월 말 내지는 7월 정도까지 넘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이제라도 조금 파생을 좀 공부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까지 좀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파생매매 부분들은 원체 우리가 위험 상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또 이런 공개적으로 TV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뭐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은 지금 우리 마켓파워 한번 살짝 볼게요. 마켓파워를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상당히 낮은 숫자를 좀 기록하고 있죠. 예, 그래서 대형주 온도가 지금 5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요 온도계를 공개한 이래 가장 낮은 온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아직 수급이 제대로 돌려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뭐 할 거 없죠. 코스닥이 9도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30도 기준인데 애초에 15도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날은 상당히 괴로운 날입니다.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께는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센터값 이제 38 세력 지수도 마이너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강력하게 반등, 상승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이제 여기 빨간색 선, 위에 빨간색 선이 프로그램 차익 거래이고요. 밑에는 비차익 거래인데 둘 다 지금 현재는 아침 폭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침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지금은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켓파워의 고점이 181까지 올라가 봤어요. 여기 보시면 181까지 올라왔는데 이 181을 오늘 센터 값이라고 하는 값의 고점이거든요. 이 센터 값의 고점, 그의 저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서 오늘 이걸 고점을 넘기는 181 플러스 181을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반등은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강력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그 삼국지 이론으로 좀 보자면 대형주
그래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계속 최근 며칠간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땡겨주는데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당장은 아닌 것 같죠. 대형주가 5도, 6도, 방금 1도 좀 올라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런 상태이다 보면 시장을 본질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테마주 정도만 조금 정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어쨌든 어제도 저는 조금이라도 현금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 다시 만들었다가 다시 떨어질 때에 주도주 섹터를 골라내서 그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좀 지금 현재 파생 상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짝만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기준이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이 낼 수 있는 상품이 콜이라는 상품이에요. 콜.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떨어지게 됐을 때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이 푸시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강력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푸시라는 종목이 가격이 올랐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어제까지 저점을 150원을 찍었던 종목이 오늘은 400원이 넘어가서 오늘 현재에도 113% 정도 상승을 합니다. 상하한가가 없거든요. 물론 하한가는 이제 가격으로 5원이 하한가고 위로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내 계좌의 전체 손실이 오늘 뭐 10% 20% 넘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내 계좌 손실 금액이 확대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포인트에서 내가 조금 소액 뭐 이런 정도 저는 많이 권하기를 한 100만 원 정도만 권해드립니다. 많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서 소액으로 해도 116%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내가 투입한 자금 정도가 그대로 수익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손실이 비록 더 큰다 하더라도 멘탈적인 부분이라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멘탈이 무너져버리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돼버리거든요. 손절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손절한다거나 이거는 괜찮을 거야. 아마 내일은 반등하겠지 하면서 아직은 반등 신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남은 현금을 다 소진해서 물타기 돼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계좌 상태를 더 최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그래도 내 계좌에 플러스 종목이 나 있는 심지어는 70%, 80%, 100%까지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냉정해질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단기적으로는 또 접근해볼 만한 종목도 있겠죠. 어쨌든 가격만 싸게 접근한다라면 말이죠. 그런 포인트에서 쭉 이어서 그냥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만약에 오늘도 이제 아직은 저는 완전 바닥이라서 이게 계속 상승을 쭉 이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마찬가지로 최근 전략과 마찬가지로 우리손 FNG라는 종목이 오늘 우리 시스템상에서 한 종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한 종목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어제도 바로 덥석 매수하지 마시고 눌러주면 매수하자는 포인트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은 1분봉 기준에서 60일선, 그러니까 60분봉이 되겠죠. 현재 같으면 2,650원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2,650원 이하 구간을 주게 되는 부분이면 그 정도에서 2,625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만 접근을 해보고 좀 수익은 한 3% 이상만 수익 나오면 그냥 수익 챙겨버리고 현금 들고 내일의 종목을 또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요. 꼭 매일 매매를 하려고 하세요. 매일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왜 내 계좌에 현금 들고 있는 그 상황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디 한 번 정도는 좀 참았다가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미국 시장이 어쨌든 4%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2% 이내, 코스닥도 3%까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그나마 훨씬 상황적으로는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큰 방향은 같이 움직임을 만들 것이니 아직은 미국 시장이 또 제대로 20일 이동평균선 있죠? 그거를 확실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큰 자금이 새롭게 투입되는 일은 없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움 말씀 들어볼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연결해 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쉽지 않네요. 일단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하락폭이 뭐 조금 줄긴 했지만, 뭐 가장 많이 그래도 여전히 이 하락폭은 좀 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600을 한 번에 좀 무너뜨리면서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50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이 뭐 조금이지만 한 277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3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하락폭이 좀 더 깊죠. 이 매수 주체 두 주체 중에 한 주체라도 좀 사게 되면 하락폭이 좀 깊지 않아야 되는데, 깊은 이유가 매수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수하는 그 모습 자체가 매수가 위로 올려가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는 저가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이 밑으로 좀 대놓고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매도는 아래로 좀 시장가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코스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좀 하락을 만드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고, 매도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도 그 하락에 대한 폭 자체는 큽니다. 그만큼 매수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매수 금액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또 반대 매매도 오늘 아침에 좀 이 개인들 반대 매매도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시장의 오늘 이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은 지금보다는 좀 낮아 보입니다. 장 초반에 반대 매매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매도 금액이 좀 더 커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 그러면 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상당히 좀 깊은 건 뼈아프지만,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뼈아픈 하락이지만 여기서 잘 딛고 또 올라가 주면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보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면도 좀 체크를 해보죠. 개인들 이런 시장에서 열심히 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면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수급적으로도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개인은 지금 152억, 굉장히 좀 작은 금액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 본다라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75억 매수인데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비주죠. 장비주 쪽으로 45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이 좀 더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코스닥에서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은 뭐 특징적인 종목보다도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 찾을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사실은 상승 종목 자체가 뭐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 상승 종목 41개고요. 코스닥 125 종목밖에 안 됩니다. 양시장 합쳐서 160개가 좀 넘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 LX 세미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실은 상승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승폭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나오는 이유 살펴본다라면,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LG그룹의 그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이 LX 그룹에서의 반도체 관련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가 사실은 이 하이닉스의 모태가 LG와 현대의 반도체죠. 근데 그러면서 이 반도체가 없어졌는데요. LG그룹에서 LX 세미콘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를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그나칩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칩스의 2대 주주까지 등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분야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확장하겠다. 지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는 만만치는 않지만 LX 세미콘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구본준 회장이 상당히 확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기대감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 같은 경우 뭐 가격적으로도 지금 자리 충분히 좀 매력적이고요. 향후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중에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한 종목이 있다 그래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와중에도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뭐 사료나 곡물 이런 종목들은 또 가는 종목들은 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일 윗골이 다를 가능성 혹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주식을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무조건 주식 매매를 하는 자금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살 만한 종목이 만만치 않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종목 특정 이 테마가 묶인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상당히 쏠리게 됩니다. 그 쏠림 현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오늘같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날은 더 심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10%, 20% 오를 때 오늘은 20%, 30%가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한 장이거든요. 내일도 만약에 이렇게 뭐 급락하는 시장이 하락폭이 압도적으로 많고 시장도 하락이 크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 면을 놓고 본다라면 내일은 윗골을 달거나 아니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또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상승에서 그칠 확률이 높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나 큰 하락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잘 버티는 종목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향이 되는 종목들 아니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두 가지 이 특징의 공통점이 있죠. 이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실적이 올라가도 밸류에이션 좋아지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밸류에이션은 좋아집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신 카카오와 네이버는 플랫폼 이 기업들은 이 후자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한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사실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매력도가 있고 사업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건 긍정적이나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도 그렇고 실적이 확실히 나아지고 확실히 개선이 되는 종목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특히 이 기술주라고 우리가 많이들 부르죠. 이런 종목들은 부담이 아직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것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 전략도 좀 여쭈어볼 텐데요. 오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저희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부장님? 네, 시장의 하락은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코스피 상승 종목 41개였고요. 코스닥 상승 종목 125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다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52개로 늘었고요. 코스닥이 130개로 늘어났습니다. 낙폭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 코스피에서 매수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전기전자와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화학 섹터라든지 의약품 섹터 이런 섹터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낙폭이 줄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코스피의 하락폭도 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로 돌아서기까지는 만만치 않겠지만 낙폭은 오후장 가면 좀 줄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나도 좀 비관적으로 분명히 조심해야 될 시장은 맞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진 마시고요. 이 와중에서도 낙폭은 줄을 거니까 그 와중에서 매매할 종목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든 시장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말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죠. 여러분들의 대응을 위해서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